네, 자, 42강입니다. 62에 금년 2015년 4월 달에 처음 시행됐던 이론 시험부터 한 번씩 볼게요. 62회 시험은 일단 감독관 확인번호 77번 청남 상사 이렇게 이제 지정해 놓고 문제가 이제 출제됐었습니다. 합격률이요. 평상시 50% 중반대였는데 35%로 뚝 떨어졌던 시험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시험 중에서 가장 합격률이 저조했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면 35.60% 전산회계 2급인데요. 평상시에 보면 그 전 시험 50%, 53%, 아무리 못해도 47.5, 63, 그 다음에 63회 시험은 56%였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 뒤에 보면 실무 시험에서 결산 정리 사항에서 조금 평상시 나왔던 거 안 나오고 암기 위주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애먹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전반적인 이해를 해둬야지 특정 부분 그냥 막 뭐 특정 학원에서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애워라 뭐 100% 나온다 막 했던 그런 것들만 매달렸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한다 그러죠. 믿었던 데서 안 나오고 엉뚱한 것들이 막 나왔을 때 합격률이 이렇게 저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론 시험 1번부터 지금 하나씩 이제 해볼게요.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아닌 것. 재무제표 하면 5가지가 있죠. 재무상태표 해당되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까지 맞습니다. 나머지 2개가 뭘까요? 제일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금 유동성이라고 그러죠. 현금 흐름표. 돈이 얼마가 남아있고, 그거는 현금 계정만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현금이 앞으로 어떻게 들어오고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도 엄마가 아빠 월급 받아오면 가계부를 쓰잖아요. 그리고 미리 쓸 거.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뭐 들어올 거 있으면 아빠 혹시 또 꼽쳐 놓은 돈 있으면 비상금 털어야 되고 현금이 앞으로 한 달 동안 회사 같으면 1년 동안 어떻게 유입되고 유출되고 그 과정을 작성해 놓은 게 현금 흐름표고 그 다음에 주기가 아닙니다. 함정을 파놨는데 주기가 아니고 뭐 주석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고등학교 때 참고서에 보면 뭐 밑줄 쫙 긋고 1 이렇게 작은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 1번에 대한 설명 보면 밑에 있죠. 아니 옆에 있든가. 그런 걸 주기라 그럽니다. 근데 주석은 증빙 서류, 설명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장부에 있는 금액 외에도 뭐 은행에 담보로 들어가 있다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부를 주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고요. 옛날에는 이익금 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이 없고 요 주기가 주석하고 비슷해서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재무제표의 종류가 아닙니다. 자, 2번 문제. 뭐 아직까지는 어려운 건 없어요. 다음 중 기업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자,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현금 나가고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은 겁니다. 자산하고 부채만 거래해 있죠. 수익 비용 없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1일 아르바이트생이 시급 6만 원을 시급 6만 원요? 어휴, 이런 데 있으면 내가 가고 있다. 자, 요즘 최저임금 뭐 인상된다고 한 게 예년에 비해서 뭐 7%인가 뭐 8% 오르긴 한 모양인데 아직 뭐 우리나라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이 정도는.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건 자산 감소인데 시급 급여죠. 비용이 발생입니다. 이건 맞고요. 거래처 직원이 결혼식 축의금, 거래처면 우리 직원이 아니고 거래처면 접대비 5만 원 비용이 발생 해당되고요. 상품 매장이 월세 임차료라 그러죠. 자, 비용이 발생이니까 이것도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 3, 4번은 맞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시산표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다음 중 시산표 작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 발견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보기가 4개가 나왔는데 요거 사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산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그 K랩 프로그램에서 합계전액 시산표 들어가면 이런 장부가 뜰 겁니다. 시산표라는 장부의 역할은요, 일명 검산표입니다. 자, 매일매일 시산표의 종류가요, 여러분들 보면 일개표 있죠. 그건 매일매일. 월개표, 월 단위. 그 다음 기간 정해놓으면 일주일 단위, 열흘 단위도 볼 수 있고요. 이 합계전액 시산표는 1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산 들어가죠. 그 다음 부채 들어가고 자본 들어가고 수익하고 비용까지 다 들어갑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합쳐놨어요. 합쳐놓고 맨 밑에 합계를 보세요. 자, 합계, 차변합계, 대변합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변, 저쪽에 차변이니까. 그러면 합계액 197, 이거 뭐 얼마야? 10억, 100억. 197억 19억 7,640만 원.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이제 수정 아직 안 된 거라서 뭐 오타가 있어 그런 것 같은데 이 금액이 이렇게 뜰리면 이 장부는 뜰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잔액. 그래서 요 잔액은 잔액끼리, 합계액은 합계액끼리 같나 뜰리나를 가지고 장부가 뜰렸네. 미리 검산을 해서 그러면 결산하기 전에 미리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 안 맞으면 결산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요거는 맞도록 회계가 복식부기가 딱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저도 이제 요걸 옛날에 시험 문제 몇 번 내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금액을 어느 한쪽이 뜰리면 이거는 금방 티가 납니다. 합계액과 잔액이 차변 대변이 안 맞으니까. 근데 만약에 계정 과목을 잘못했다. 금액은 멀쩡히 맞고 계정 과목만 뜰렸다. 그러면 그거는 못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양쪽 다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여버렸다. 이것도 못 찾아요. 하나씩 뺐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검산 기능이 있습니다. 90%는 됩니다. 근데 그래도 완벽하지 못한 게 한 10%는 못 찾는 게 계정 과목만 바뀌었을 때 금액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못 찾고 양쪽 다 동시에 동그라미 하나씩 더 붙였을 경우 또는 뺐을 경우 이런 경우는 찾을 수 없다는 게 시산표의 약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 그러면 볼까요? 100만 원이 정기예금 계정 과목을 정기적금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였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다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거는 계정 과목만 바뀐 거, 뜰린 거라서 금액은 안 뜰렸어요. 이건 못 찾습니다. 자, 이거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 없고요. 20만 원이 현금 잔액이 부족한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을 잡손실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계정 과목만 바꾼 건데 이거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현금 잔액은 이건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실제와 장부를 비교해서 지금 어느 게 많다는 거예요. 실제 현금 잔액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장부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항상 맞춰야죠. 실제와 장부는.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돈이 모자란다, 남는다 해서 가져가거나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물론 실제로는 다 변상합니다만은. 자, 회계상으로는 요거 두 개 갖추려면 똑같게 만들려면 장부에서 실제 장부가 많으니까 장부에서 뺍니다. 장부에서 뺀다는 거는 대변에 현금을 적으면 장부에서 20만 원이네요. 대변에 현금 적으면 장부상으로 20만 원이 줄어드니까 실제하고 같아지는 거죠. 근데 원인을 아직 몰라요. 그럼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하죠. 자, 20만 원 이렇게 했다가 결산시까지도 이제 안 나타나면 이거 잡손실로 처리하죠. 그럼 현금 과부족 요거는 임시 계정이라서 놔둘 수가 없어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 적으면 약분해서 없애지고 이 자리에 뭐 잡손실로 대체합니다. 이 과목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냥 현금 과부족 둔 거예요. 물론 이거 나중에 뒤에 가면 재무상태표에 현금 과부족이 나타나니까 이건 잘못된 장부다 해서 욕 한 소리 먹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계정 과목만 우리가 뜰린 거고 금액은 뜰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발견할 수 없다. 자, 출장 여비로 판명된 15만 원.
가지급금. 야, 15만 원 정도 가지고 가봐. 나중에 정산하자. 약 15만 원을 줬는데 그거 정산 안 하고 예비교통비로 하지 않고 자 대체하지 않고 그냥 뒀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같은 급이죠. 개정 과목을 뜰린 거지 금액이 뜰린 건 아니다. 4번 대변에 기말 대손 충당금 10만 원을 설정하면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10,000원으로 분개했습니다. 이건 금액이 뜰렸네요. 자, 차변 대변 다 10만 원 해야 될 걸 차변 대변 다 10,000원 하면 이건 못 찾아요. 합계 금액이 이상이 없으니까. 근데 차변만 대손상각비 10,000원으로 했다. 자, 대변에는 여기 대변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변에는 10만 원, 차변에는 10,000원. 그럼 시산표에 9만 원이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발견할 수 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가 지금 두 문제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요건 그냥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유형자산 아닌 거 딱 티나죠? 토지, 유형자산, 구축물, 기계장치. 구축물이 뭔지 아시죠? 제가 LG 디스플레이 요 파주에 학생들 취업 관련해서 인솔해서 가봤더니 공장 안에 도로가 있고 신호등이 있고 다리가 있고 다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구축물이라 그럽니다. 뭐 공장에 보면 굴뚝도 있고. 자, 특허권은 이거는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4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거 헷갈리면 후딱 재무상태표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다음은 단기에 설치하고 사용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이중 취득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취득 원가, 자산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재비용들은 다 자산에 포함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거 배웠죠? 자, 시운전비. 시험 가동 한번 해야 되잖아요. 전문가 데려다가 돈 주면서 시운전 해봐야죠. 설치비, 매입, 운반비 이런 거는 자산 취득원가에 다 포함합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는 이건 계속해서 매년 기계가 낡아가면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1번이 정답되고요. 자, 6번 문제. 재고자산은 그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평가 방법이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변동이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 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원가 증가한다, 뭐 감소한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그러면 요 두 가지 공식을 써가지고 대입하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오히려 공식 써서 하는 게 더 시간 절약되는 겁니다. 우선 매출 총이익. 자, 매출 총이익 공식이 어떻게 되죠?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죠. 그리고 매출원가는 자,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자, 그럼 하나씩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우선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 자,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요게 증가했다. 이거 빼기죠. 그럼 매출원가는 이게 많아지니까 많이 빼버리면 매출원가는 줄어들죠. 매출원가는 감소한다죠. 자, 이건 틀렸습니다. 올바른 거 찾으라 그랬어요. 올바른 거.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적어져요. 요게 적어지면 적게 빼진다는 소리죠. 이거 여기도 빼기니까. 그럼 매출 총이익은 많아지죠. 매출 총이익. 이게 줄어들면 매출 총이익은 많아지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이번엔 감소입니다. 자, 요번엔 감소했어요. 요게 줄어들면 적게 빼지니까 매출원가는 많아지죠. 매출원가가 많아지면 많이 빼지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줄어들겠죠.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총이익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거 틀렸어.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감소하면 매출원가가 증가한다. 이것도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찾아야 됩니다. 요거 아마 많이 해먹었을 거예요. 진짜 헷갈리는 상황인데 공식을 적어놓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맞춰 나가는 게 오히려 빨리 될 겁니다. 이게 1분 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 이런 데서는 한 2분 정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죠. 대신에 아까 뭐 간단한 문제들 있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구분할 그런 거는 뭐 한 10초 만에 풀어야 되고.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 내용이 관로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은 다시 무엇과 재고자산? 이거 뭘까요? 이 자리에 들어갈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관로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 당좌자산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화면 캡처 하나 받았어요. K랩에서 재무상태표 후딱 보세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은 유동자산, 여기 밑에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대표적인 건 상품. 자, 그 다음에 원재료, 제품, 뭐 이런 것들 들어가죠. 당좌자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어느 거예요? 요 미수금이죠, 요거. 여기 미수금 있네, 보이네요. 요게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거고, 상품은 재고자산, 건물 유형자산,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 부채 계정만으로 짝지은 것. 자, 부채 계정만으로 짝지은 것. 선급금은 먼저 지급한 계약금, 이건 자산이죠. 선수금은 이건 부채입니다. 그래서 1번은 아웃. 2번 미지급금, 아직 주지 않은 돈, 부채. 못 받은 돈, 이거는 자산이죠. 선급금 아까 자산이라고 그랬죠. 미수금, 자산이라고 그랬죠. 둘 다 자산이에요. 선수금은 계약금 받은 거니까 우리가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생기죠. 부채, 미지급금, 부채. 그래서 부채 계정마저 짝지은 거 4번. 자, 이런 거는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또 헷갈리면 빨리 재무상태표 가서 보세요. 9번 문제. 다음 중 영업이익 계산과 관련이 없는 계정. 여러분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삼성전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의 뭐 2분기 영업이익은 뭐 몇 조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영업이익은 순매출액에서 이거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거기 가서 후딱 보세요. 거기서 보시면 영업이익에 대한 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 자, 매출총이익, 순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여기 매출총이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어간 판매비, 관리비, 급여부터 쭉 있죠. 보험료, 운반비 뭐 쭉 있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그게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거기서 영업과 무관한 뭐 은행에 넣어두었던 돈, 이자가 들어온 거,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뭐 대출금 이자 있으면 이자 해서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아니면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세금 빼면 단계 순이익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영업이익 계산과 관련이 없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 뭐 이런 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이거 대손상각비라고 하면 정답이 두 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기타 채권,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려고 하면 외에 다른 그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자, 이자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죠. 그래서 9번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매출 채권 대손상각비는 정확히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자, 그래서 9번에 1번이고요. 10번 문제.
다음에 주어진 자료에서 부채 총액은 얼마인가? 요거는 아주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죠. 자산, 현금, 상품, 보통예금, 비품, 외상매출금까지 자산. 그러면 자산에서 요거 건너가고 건너오면 자본 빼면 그게 부채가 되겠죠. 자, 자산 다 더하고 자본금 25만 원 빼면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 총액이 요거 다 더하면 47만 원. 47만 원에서 요거 25만 원을 빼면 자, 금액이 나옵니다. 얼마죠? 자, 여러분들 계산기 눌러보시면 22만 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자본금 계정이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본금 계정이 설명으로 올바른 것. 자본의 증가는 거래이 팔려서 결합관계에서 자본의 증가는 어느 쪽이? 오른쪽이죠. 여기 대변, 이거는 감소. 자, 자본이 증가할 수 있는 거는 사장님이 출자한 거. 그리고 전년도 사장님의 돈, 자본금은 사장님의 돈이잖아요. 그게 이번 달로 넘어왔을 때 그 돈에다가 추가 출자 있으면 더합니다. 또 이익 생기면 누가 먹어요? 사장님이 먹죠. 이익, 당기순이익 생기면. 이런 게 증가하고 사장님이 돈 번 거고, 반대로 사장님이 평상시에 조금씩 집안에 개인적으로 갖다 썼어요. 그 인출금, 이거는 자본의 감소. 손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본을 잠식한다 그럽니다. 사장님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차기 2월은 기말 자본금입니다. 이거 기말 자본금. 내년에 또 요게 사장님이 남아있는 돈이에요. 다시 정기 2월 돼요. 내년에는 이게 기초 자본금이 되겠죠. 요 정기 2월은 요거는 기초 자본금이고. 자, 뭘까요? 올바른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기초 자본금은 300만 원이다. 기초 자본금 500만 원이에요. 틀렸죠? 기업주가 100만 원이 추가 출자를 하였다. 출자는커녕 갖다 써버렸습니다. 100만 원. 틀렸습니다. 단기 순손실이 100만 원이다. 이거 단기 순손실이죠. 자본 감소니까 손해가 났다는 소리예요. 이게 맞습니다. 기말 자본금이 500만 원이다. 기말 자본금은 300만 원이에요. 자, 요것도 이론 시험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다음이 회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과 다르게 설명한 것. 대손충당금 10,000원 설정하다 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20,000원 설정하다 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건물인지 비품인지 모르겠는데. 선급비용 30,000원 계산했다. 우리가 먼저 지급한 비용. 먼저 지급한 건 임차료 같은 거 있겠죠? 아니 보험료, 선급보험료도 있고. 보험료, 선급보험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죠. 이거 수익비용 위험 예상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다르게 설명한 거, 뜰린 거 찾으라는 겁니다.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수익과 비용이 막 있습니다. 당연히 단기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죠.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익이 많아지면 지금 개인 기업이잖아요. 전산회계 기금은. 이익이 많아지면 사장님 자본금이 늘어나고 아까 앞에 문제에서 손실이 생기면 사장님 자본금이 줄어들고. 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보시면 대손충당금 나오고 감가상각 누계액 나오고 선급비용, 선급자 들어가면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감소도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재무제표 영향을 미치는 거 맞습니다. 여기 미친다가 나오네요. 이거 시험 본 사람도 아주 미쳐버렸겠는데. 자, 됐고요. 13번 문제. 일반적으로 상거래 이유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계정, 소득세나 지방세 등이 원천 징수액 또는 예치금을 상대방에게 받은 경우 사용하는 거 뭐예요? 이러니까 막 어려워요. 자, 쉽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월급 줄 때 국세청에 납부해야 될 소득세,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될 건강보험료를 미리 떼놔요. 여러분들 월급 받아본 사람들 알죠? 월급 뗄 때 자기가 세속세 내려간 적 있어요? 직원들이 알아서 다 떼놓습니다. 그걸 원천징수.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떼놨다가 나중에 이거 원천징수. 그 예치금을 상대방에게 받은 경우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일시적인 계정이고 예수금이죠. 부채 계정입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들어가야 될 돈,
떼어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거. 예수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갈 때 제가 애들 데려갈 때 애들한테 자, 애들이 돈을 맡겨요. 고마워, 잘 쓸게 해놓고 진짜 써버렸으면 내가 그걸로 술 사 먹으면 그 인터넷에 아마 신문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제가 이 장난기가 많아서 제주도에서 수학여행 제가 89년도부터 애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다니는데 다 배만 타고 다녔어요. 서울에서는 다 제주도 가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이제 육지. 왜냐하면 야구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없으니까 야구 보러도 요즘은 오는데 그래서 연극 같은 거 볼 일이 전혀 없어요. 제주도는.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다가 한 5, 6년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요금은 저 비용은 조금 더 내지만 애들이 딱 트랩 올라가는데 제가 장난기가 발동한 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비행기에 딱 카페트 깔려 있잖아요. 빨간색. 내 앞에 한 대여섯 명 가는데 여학생들 보고 야 비행기다 그러고 촌년들 쭉 들어가다 야 카페트 깔린 거 안 보여? 신발 벗어야지. 그러니까 줄줄이 쫙 다 벗고 뒤에까지 다 벗어요. 다들 신발 벗고 타고 그리고 나중에 애들이 알았죠. 그날 밤에 엄청난 보복을 당했습니다. 스튜디오스는 그날 1시간 내내 비행기에서 웃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신발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물통에 담가버렸더라고요. 자, 요거 예수금까지 됐고요. 14번 문제. 14번 문제가 사라졌다. 제가 이거 안 올렸나 봐요. 없네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네. 장난치다가. 자, 이거 말로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3전표를 사용하는 회사에서 다음 각 거래에 대해서 작성하는 전표를 바르게 나타낸 것. 전표 종류 3전표제. 3전표제는 세 가지가 있죠. 입금, 출금, 대체. 우리 지금 전산회계 K립이 3전표제죠. 자, 입금 전표부터 요거는 오로지 돈만 들어왔을 때 차변에 현금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대변에 뭐 다른 거 있고요. 근데 현금 밑에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다. 이건 입금 전표 안 됩니다. 요거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현금 외에 다른 거, 현금 밑에 뭐 다른 것도 없어야 되고 현금 오로지 일편단심 현금 하나만 있을 때 입금 전표 씁니다. 1번이죠. 출금 전표는 요거 반대입니다. 대변에만 현금이 있어요. 현금 밑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출금 전표 2번을 씁니다. 그 다음에 현금 밑에 다른 거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현금이 없을 때 외상매입금, 당좌예금 뭐 이런 거 있을 때 요거는 차변 대변을 전부 다 입력을 하는 요거 3번, 요거 4번이죠.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 5번, 6번이고 자, 요렇게 하는 게 대체 전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없고 1번부터 볼게요. 자, 전표를 바르게 나타난 것 그랬으니까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입금 전표죠. 근데 대체 전표로 됐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계좌 이체하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아닙니다. 통장에서 나간 겁니다. 보통 예금이라는 거를 기록할 거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요. 분계. 그러니까 2번은 대체 전표 이거 맞습니다. 3번 직원이 회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럼 출금 전표인데 입금 전표라고 돼 있죠. 3번 틀렸고요. 4번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거래처 당좌 수표로 받다. 당좌 이거 현금 없으니까 대체 전표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을 당좌 수표로 받았다. 다른 사람이 발행해 준 수표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타인 발행 수표.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거. 이거 은행에 가면요. 바로 돈으로 바꿔줍니다. 현금으로. 그래서 타인 발행 수표는 뭡니까? 현금으로 장부에 적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우리가 발행한 건 당좌예금 통장에서 나가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이 되고요. 우리가 발행했을 땐 당좌예금인데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우리한텐 은행에 가면 바로 자기합 수표처럼 바꿔주는 현금. 그래서 이거는 입금 전표가 맞습니다. 4번은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선생님 강의 중에 최초로 문제를 빼먹는 실수를 했습니다. 자, 14번은 했고요. 15번 문제.
다음 중 주요 장부로만 짝지어진 것. 요거 안 나왔던 문제 옛날에 한번 나왔었어요. 한 10년 전인가. 주요 장부다. 주요부라 그럽니다. 장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장부는 주요부, 주요 장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 장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기입장. 자, 여기서 주요 장부는 붕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게 뭐죠? 붕괴 없이는 되는 게 없죠. 캐리어 프로 입력해 보면. 붕괴해주는 장부가 뭐예요? 붕괴장. 그 다음에 모든 장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각 계정별로 다 하나씩 만들어야죠. 그 모아놓은 전체 장부를 뭐라 그러냐? 총계정 원장. 요 두 개만이 주요 장부입니다. 매번 기록하는 겁니다. 한 번도 어떤 거래든 붕괴장과 총계정 원장을 피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주요 장부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 장부, 뭐 상품 재고장부터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외상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현금 출납장, 당좌금 출납장, 받으러 기입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게 주요부고 어느 게 보조 장부나 보조 기입장이냐. 요거 두 개 빼고는 다 보조 장부 및 보조 기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느 거예요? 예. 3번. 붕괴장과 총계정 원장. 요게 주요부, 주요 장부이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론 시험도요, 아주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난이도가 한 20, 30% 좀 올랐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를 좀 섞어놨어요. 좀 얄밉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까다롭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안 나왔던, 평상시에 잘 나왔던 문제들은 쏙 빼고, 계산 문제도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평상시 잘 안 나왔던 문제들을 좀 골라서 넣다 보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해하고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한번 좀 보세요. 물론 시간이 제약이 좀 있지만 그래도 2급은 조금 여유 있는 편이니까요.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실무 시험 어디가 어떻게 어려웠는지 제가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미리 보시고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